지난 영상에서 쇼펜하우어의 논쟁 기술을 배웠죠. 오늘은 그와 정반대, 말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이 제품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광고는 짧을수록 강력할까요? 왜 최고의 연설가는 침묵을 사용할까요? 고대 그리스의 스핑크스부터 스티브 잡스까지 2500년을 관통하는 설득의 비밀. 생략의 기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엔타이메마. 청중이 스스로 결론을 채우게 만드는 마법 같은 논리. 말을 덜어낼수록 설득력은 커집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밝혀드립니다. 이 제품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한 문장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궁금해집니다. 더 믿음직해 보이기까지 하죠. 이게 바로 생략의 힘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One more thing, 그리고 멈췄어요. 청중은 숨을 죽였고 그 침묵의 3초가 가장 강력한 설득의 순간이 되었죠. 사람은 완성된 문장보다 비워진 문장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그 비어있음의 기술, 생략의 논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고대 그리스의 스핑크스부터 현대 광고와 정치 연설까지 2500년을 관통하는 설득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고대 수사학의 거장 아리스토텔레스. 그는 설득의 3요소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로 유명하지만 사실 또 하나의 강력한 도구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엔타이메마. 이게 뭘까요? 엔타이메마는 생략된 3단 논법입니다. 일반적인 논리는 이렇죠. 완전한 3단 논법,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전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결론.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완벽한 논리예요. 하지만 지루합니다. 엔타이메마는 이 중 하나를 생략합니다. 엔타이메마.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니까 그도 죽겠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전제가 생략됐죠.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빈칸을 스스로 채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스스로 채운 결론을 더 강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남이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이 되니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설가는 모든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 청중이 스스로 추론하게 남겨두어야 한다. 실제 예를 볼까요? 예시 일정치 광고. 그는 30년간 공직에 있었습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30년 이꼬르 경험 많음 이꼬르 믿을 만함, 또는 30년 이꼬르 기득권 변화 없음, 듣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예시 이 광고 카피. 엄마들이 먼저 찾는 제품. 왜 엄마들이 찾을까? 안전하니까. 왜 안전할까? 믿을 만하니까. 광고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추론하고 동의합니다. 엔타이메마의 핵심,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강하게 말한다. 이제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고대 그리스 신화로. 테베로 가는 길에 괴물 스핑크스가 사람들을 붙잡습니다.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수수께끼를 냈어요. 맞히면 통과, 못 맞히면 죽음. 그 유명한 수수께끼. 아침에는 4발로 걷고, 낮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인가? 영웅 오이디푸스가 나타나 답합니다. 인간이다. 아기 때는 기어 다니고, 어른이 되면 2발로 걷고, 늙으면 지팡이를 짚는다. 스핑크스는 정답을 듣자마자 절벽에서 뛰어내렸다고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왜 스핑크스는 수수께끼를 냈을까? 그냥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안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생략이 사고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스핑크스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대신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했죠. 듣는 사람은 스스로 그 의미를 해석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깊은 사색에 빠졌습니다. 만약 스핑크스가 이렇게 물었다면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변하나요? 어렸을 때는 어떻게 걷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걷고, 늙으면 어떻게 걷나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너무 길고 지루하죠. 그리고 신비로움이 사라집니다.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는 고대 그리스의 생략 수사학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청중을 사유의 여정으로 끌어들이는 초대장이었죠. 결국 오이디푸스는 그 생략된 의미를 스스로 해석했고 그 순간 그는 괴물을 이겼습니다. 비워진 말이 오히려 사람을 깨우는 말이 된 겁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생략의 기술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해졌죠. 나이키, Just Do It 이 세 단어가 전달하는 메시지, 고민하지 마, 핑계 대지 마. 지금 당장 시작해. 너도 할 수 있어. 나이키를 신고. 이 모든 걸 3단어로 압축했습니다. 생략했기 때문에 더 강력하죠. 애플, think different 문법적으로 틀렸어요. differently가 맞죠. 하지만 애플은 의도적으로 틀린 문법을 썼습니다. 왜? 다르게 생각하라를 넘어서 다른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를 담으려고. 생략과 왜곡이 만든 천재적 카피였습니다. BMW, Ultimate Driving Machine. 무엇의 궁극적 기계인가? 왜 궁극적인가? 다른 차는 뭐가 부족한가? BMW는 이 질문들에 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채우게 만들죠.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1863 남북전쟁이 한창인 시기. 전쟁터에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링컨은 추도 연설을 해야 했어요. 사람들은 긴 연설을 예상했죠. 하지만 링컨의 연설은 단 272단어, 2분. 그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87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이 대륙의 자유의 정신으로 잉태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명제에 헌신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누가 영웅인지, 누가 희생했는지도 말하지 않았죠. 대신 왜 싸우는가를 남겨뒀습니다. 청중은 스스로 그 의미를 채웠고 그 연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07년 아이폰 발표회. 잡스는 무대에 올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혁명적 제품을 소개합니다. 첫째, 와이드 스크린 아이팟. 둘째, 혁명적인 휴대전화. 셋째, 획기적인 인터넷 기기. 그리고 침묵. 3초 청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세계, 정말? 그때 잡스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이것들은 세 개의 기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기기입니다. 그 순간 폭발적인 환호. 만약 잡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다면 아이폰은 아이팟 전화, 인터넷을 하나로 합친 기기입니다. 평범하죠? 하지만 생략과 침묵을 활용함으로써 그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생략이 이렇게 강력할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의 연구. 사람들은 완성된 일보다 미완성된 일을 더 잘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TV 드라마가 절정에서 끊기면, 다음 주가 기다려짐, 책이 반전으로 끝나면, 계속 생각남, 광고가 질문으로 끝나면, 뇌가 답을 찾음. 우리 뇌는 빈칸을 채우려는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생략은 그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채운 답은 남이 준 답보다 10배 더 강하게 기억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생각하게 만드는 메시지가 더 설득력 있습니다. 너무 쉬운 메시지는 귀로 듣고 잊어버리지만 생각해야 하는 메시지는 뇌에 각인되죠. 예를 들어 우리 제품은 최고의 품질,
합리적 가격, 빠른 배송이 장점입니다. 지루함.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호기심. 뭐가 그렇게 좋길래? 심리학 용어로 IKEA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조립한 이케아 가구를 더 비싸고 좋은 가구보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생략도 똑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론을 채웠으니 그 결론은 내 생각이 됩니다. 남이 준 의견은 쉽게 버리지만 내 생각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죠. 이게 생략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생략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잘못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우리 제품, 최고, 뭐가 최고인데요? 너무 많이 생략하면 청중은 빈칸을 채울 수 없고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의사들도 추천합니다. 어떤 의사? 몇 명? 뭘 추천해? 생략이 불명확하면 청중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진실은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숨길 게 있나요? 지나친 생략은 오히려 의심을 삽니다. 충분히 말해서 이해시키되 충분히 남겨서 생각하게 하라. 너무 많이 말하면 지루함, 너무 적게 말하면 혼란, 그 중간의 균형이 예술입니다. 생략의 논리는 단순히 말을 줄이라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을 믿는 태도예요. 상대가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결론을 내릴 거라 믿는 것. 그 믿음이 바로 성숙한 설득입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문장은 침묵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언어일 수 있음을 뜻합니다.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여운은 마음에 남습니다. 진짜 설득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 말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 것이에요. 결국 설득이란 말을 덜어내서 마음을 채우는 예술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 그게 바로 생략의 설득이죠. 말은 귀를 울리지만 침묵은 마음을 울립니다. 설득은 목소리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운으로 완성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설득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상대의 반론을 먼저 말하라, yes, but 전략을 다룹니다. 반대의 의견을 껴안고 이기는 법 궁금하시죠? 설득은 기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